야 거기서 싸 마른 목골 마른 목 아니라 사다리꼴. 안녕하세요, 친절한 농주씨입니다. 오늘은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좀 추려보는 거는 수술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항상 나오죠.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손 닦고. 실제로 이렇게 하냐? 실제로 이렇게 하죠. 솔제를 좀 얘기도 하고, 이제 팔꿈치 있는 데까지, 팔꿈치 있는 상바까지는 깨끗이, 팔꿈치에서 한 5에서 10cm까지는 사실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최근에는 이제 매번 이렇게 하면 손도 막 다트고 솔질 계속하면 여기도 진짜 아프고 그래요. 조금 이제 한번 수술하고 깨끗한 손 같은 경우는 두 번째부터는, 아니면 뭐 첫 번째도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물질이나 이런 게 묻어있지 않는다 하면 저희가 바르는 용액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바가드라는 용액을 이용해서 알코올이랑 클로헥시딘이 섞인 소독약이 있어요. 그 소독약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잘 말린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을 하죠. 뭐 두 개가 소독하는 효과에 차이가 있냐?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도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들은 손 그렇게 씻고 오면 혼내시는 분도 있고, 수술이 막 12시간 뭐 이렇게 길어지는 수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리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냐? 수술장에 들어가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되게 각성돼 있고 긴장이 되기 때문에 좀 잘 참아져요. 사실은 잘 참아지고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데 당연히 이제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신호가 오겠죠. 배도 고플 수도 있고, 배가 고픈 거는 사실은 둘째치고 화장실 가고 싶은, 거기서 쌀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나 뭐 그런 데서는 막 싸는, 실제로는 일단 선생님께 저희 진짜 잠깐만 뭐 좀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 좀, 얘기하고 다녀오면 돼요. 요즘 시대에 누가 야 거기서 싸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연히 집도 하는 의사면 본인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잠깐만 하고 갔다 오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생리 현상은 중간중간 해결하면 돼요. 수술하는 과정에서 집도 의사가 바뀌진 않지만 두 번째 보조로 들어가는 어시스트를 쓰는 의사는 뭐 필요하면 손을 바꾸기도 해요. 그렇게 중간중간 휴식을 좀 취하게 되죠. 왜냐면 사실 7, 8시간만 되는 수술도 장시간 그렇게 수술하고 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힘들기 때문에, 뭐 밥 먹는데 1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가서 얼른 식사하고 다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돌아가면서. 간혹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을 보고 진료를 받는데 실제로 수술하신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이다,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대학병원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경우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간혹 있다 그러면 수술 스케줄을 잡아놓고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진료 보시는 선생님이 급한 일정이 생기거나 뭐 응급수술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딜레이가 되겠지만, 이 환자를 지금 수술 스케줄에 맞춰서 수술하기 위해서 바뀌는 경우들은 있죠. 그런 경우 외에는 간혹 이제 사실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이런 이제 경우가 생겼다고 저도 들었어요. 진료만 보시는 선생님이 있고 또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분명한 거는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확실히 확인을 받고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진료 보신 뭐 과장님, 뭐 선생님이 수술하시는 게 맞나요? 라고 확인해 주시면 뭐 거기서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니까.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수술하신 선생님이세요. 수술 전, 후 설명을 꼭 수술한 의사 선생님께 꼭 듣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저도 커버칠 수 없어요, 이게 다른 경우는. 그리고 간혹 저희가 마취를 하잖아요. 뭐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수면 마취라고 하죠. 수면 마취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사실 무서운 세상이라서. 수술장에는 한두 사람이 있진 않아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를 해주는 마취과 의사 선생님, 그 마취 전담 간호사, 수술을 이제 스크럽 해주는 스크럽 간호사, 이제 서큘레이팅을 도와주는 서큘레이팅 간호사, 그리고 수술 보조해주는 어시스트나 이제 집도의, 최소한 5, 6명 이상은 수술장 안에 있어요. 그 상상하는 뭐 사실 안 좋은 일이 생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생겼다고 하니까 그런 의사는 되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은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게 되면 치료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정말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 특히나 외국 드라마 보면 수술 과정에서 굉장히 막 시끄럽게 대화하고 막 노래도 틀어놓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러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거는 집도하는 선생님이나 거기 들어간 선생님들 분위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긴 해요. 좀 친한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 가벼운 잡담들은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긴장돼 있고 경직돼 있으면 수술하는데 조금 뻑뻑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긴장하고 있으면 아무리 집도하는 사람이 잘한다 그래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리고 긴장감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음악을 듣거나 이렇긴 하죠. 저는 사실 음악 들으면서 하는 게 좋은데 최근에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그냥 음악은 안 듣고 그냥 수술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전혀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긴장을 풀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 그게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진짜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면 소리고 뭐고 다 꺼요. 다 끄고 굉장히 집중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슬렁슬렁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 질문 중에 하나가 크록스 얘기가 있는데 크록스를 굉장히 많이 신어요. 도대체 왜 크록스를 많이 신냐? 저도 신고 있긴 한데 고무 신발이죠. 고무 슬리퍼를 신는 이유 중에 하나는 1번은 일단 편한 슬리퍼여서, 두 번째는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두툼하게 앞을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뭔가 물건이 떨어졌을 때 발가락이나 이런데 손상을 입을 확률이 좀 적어서 뭐 이런 혈액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좀 막아주기도 하고,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세탁하거나 이럴 때도 그냥 잘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많이들 신고 있어가지고 병원에서는 안 신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신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케팅을 잘한 걸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근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군기 잡는 게 없냐, 아니면 그런 태움 문화가 없냐. 근데 의사들도 굉장히 서열이 중요해요. 왜냐면 사실 1년 차이가 굉장히 큰 갭이 있거든요. 학교 생활할 때도 뭐 선후배 관계가 확실히 이제 조금 이제 크면서 보니까 다른 직장인들이랑 비슷한 정도의 군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군기가 굉장히 심한 뭐 파트도 있고 과도 있고 하지만 현재는 그래도 많이 유해졌어요. 너무 이제 수직적인 관계를 조금 벗어나서 마른 목골, 마른 목 아니라 사다리꼴 수평을 조금 이루려고 하는, 서로 조금 존중해 주려고 하고, 예전에는 굉장히 그런 군기가 심했다고 해서 빠따 맞기도 하고 막 수술 중에 막 수술기구 던지고 막 나가라고 하고 뺨 맞고 막, 저희 때는 없었어요. 저희과는 없었어요. 중요한 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혼내고 군기 잡고 서열을 뭐 따지고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 의대 다니다가 자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냐? 저희 학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의대라는 데가 그걸 자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드물어요. 자퇴하는 경우는. 적성이랑 안 맞는다고 해도 의사면허를 따고 졸업하고 나면 그때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따고 의사를 안 하는 친구들은 있지만 사실 자퇴를 하는 경우는 사실 없었어요. 좀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이렇게 Q&A 시간 가져서 좀 답변하고 이런 시간들 갖도록 할게요. 네, 친절한 동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